이제 첫 번째 시인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버스에 아는 사람이 탄 것 같다. 최정진 시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진 시인은 전남 순천 출신이시고요. 2007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하셨고, 첫 시집 창비에서 나왔던 동경이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집입니다. 네. 최정진 시인은 제가 여러 번 뵀었는데 제가 팬이라서 순천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원래 이제 말을 터서 이렇게 반말하고 이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아까 또 소장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이 표현을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 말 안 하고 싶은데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되도록 외출 자제하면서 집에 있었어요. 아까 첫 시집 얘기도 해주셨는데, 첫 시집은 이제 2011년 11월에 나왔으니까 스스로 한 10년 정도 된 시집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목이 괜찮잖아요. 네.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시집이고, 그리고 문예제 이제 발표를 안 한 작품도 있고, 뭐 한두 편밖에 안 되지만 그런 작품, 그리고 그러니까 시집을 이전에 한 권밖에 안 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좀 기존에 문예제 발표했던 작품들이 대다수지만 상당수편이 태국을 거친 이제 시집입니다. 그래서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다른 시들이 좀 다른 형태로 많이 속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시집이 굉장히 얇은데, 네. 첫 번째 시집도 혹시 얇지 않아요? 첫 번째 시집은 많이 얇은 편이었고요. 그죠? 네.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얇은 편이 된, 그죠? 아마 거의 제일 얇은 시집 중에 한 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제가 쓰는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도, 또 이상한 또 무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습니다.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고, 근데 거의 책 등에 제목이 들어가기 힘들 만큼 얇은 시집을 내고 싶었는데, 그게 저도 그런 짧은 시에 대한 짧은 시를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연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뭔가 언어적으로 좀 많이 에너지를 분출해야 된다고 하나? 약간 좀 과잉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집이 좀 상당히 두꺼운 시들도 있는데, 스스로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거죠? 예를 들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절제라는 이제 말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참았다라기보다는 저는 간결함 속에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싶은 그런 좀 작가로서 소망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 읽고 다음에 읽으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시를, 다양하게 해석되는 시를 쓰고 싶은 게 제가 시를 꾸준히 써오면서 그런 부분을 지향해서 그렇게 해오고 싶었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시집에는 되게 제가 아직 뭐 그런 자전적이란 말을 쓰기도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등단작부터 비롯해서 거의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첫 시집을 내고 첫 시집을 내는 과정 중에 내가 앞으로 시를 써나가야 될 방향은 짧고 길지 않더라도 읽는 사람이 오늘 읽었을 때 다르고 내일 읽었을 때 자신의 어떤 아마 기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다르게 읽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를 쓰면서.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나름은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나름의 어떤 그 제가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왔다고 생각되는 시집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시인들이 그게 시를 어떤 형태로 구조화가 되더라도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저는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애초에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어떤 슬픔에 대한 감정에서 좀 이게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의 아픔이나 어떤 슬픔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촌스러워 그러면 별로구나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너 내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는데 되게 촌스러워 이러는데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소중해 나한테, 이게 내 그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저한테 지점이 시가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연애라든지 어떤 가족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가까운 이제 누구나 이건 겪겠지만 그냥 아마 가장 처음 겪었던 죽음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가에서 많이 컸었거든요. 어렸을 때 외가에 많이 지냈었는데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처음 겪기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는 게 어떤 거고 죽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을 고민을 이제 하고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출발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에 또 다시 시집 출간하고 시를 쓰는데 다시 자꾸 그 부분이 고민이 돼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첫 시집이 2012년에 나오죠. 네, 11년, 12년.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시집을 열심히 읽을 때였었거든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첫 시집 읽고 두 번째 시집을 읽으니까 확실히 뭔가 시인한테서 세월이 흘렀다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쓰기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에는 우선 그러니까 연애 그죠. 관련된 그런 시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네.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었고 두 번째 시집 나오고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냥 축하 인사 주고받고 무엇보다 그 시집이 작년 2월인가 쯤에 아마 출간이 됐어요. 시집 뒤에 보면은. 그런데 저희가 그 시점이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심지어 이제 3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마 사상 세 번째로 어떤 질병 그거 이제 정확히 단어가 생각나는데 선포를 해가지고 팬데믹. 네네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되게 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되게 충격 속에서 사실은 시즌은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 1년 반 좀 안 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썼다고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진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확진자요. 확진자가 무려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 큰일 났어요. 한 10kg가 쪄가지고 좋아서 말하면 저도 확진자입니다. 네, 좀 찌신 것 같아요. 저 보면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문화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없거나 약간 부족하셨죠? 쉽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고 그리고 좀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더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 이게 비행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변 예를 들어 부모님 좀 걱정하고 뭐 주변 사람들 걱정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도 걱정하고 이러느라고 그 지금 이 살면서 처음 맞닥뜨린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하게 시집에 물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시집이 중요했다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비 상태로 좀 있어야 됐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시즌 내고 이제 처음 어떤 시집 얘기를 하고 나온 자리인데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가 1년이 넘게 지금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시를 또 요즘 시가 좀 잘 안 써져서 그런가 좀 다음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지금 못 쓰고 계신 건가요? 아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시야 그냥 이제 한 편을 쓰려면 쓰는데 이제 두 번째 시집 나왔고 이 두 번째 시집에서 좀 더 나아간 그게 좀 모호하지만 내가 문학적으로 나아가는 시는 어떤 시일까 고민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새로 쓸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쓰고 많이 다시 이제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쓰고 있는 시는 어떤 주제의 시를 쓰고 계세요? 굳이 내가 어떤 주제로 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좀 많이 고치긴 하지만 쏟아듯이 나오고 그렇게밖에 쓰여지지 않는 어떤 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많이 시를 쓰고 버리고 퇴고하고 이러다가 그런데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 최근에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 그런 어떤 제가 썼던 시의 제목이나 내용이 어떤 맥락 안에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최근에 써놓고 제목만 써놓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마땅치 않은 제 자신한테 뭔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시집을 읽으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똑같은 제목의 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이유를 숫자를 굳이 부른 사람을 쓴 얼굴 이를 썼으니까 이를 써야지 이렇게 어떤 번호를 붙일 이유를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억지로 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어떤 같은 일단 제목만 보면 같은 소재, 같은 주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에게 문학이란? 제가 보기 싫은 저의 나약함, 또 어떻게 얘기하면 악함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어야 제가 그래도 올바른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한테 문학이란 저의 약함과 제 약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집이라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 문예지에 발표되는 시를 한 곳에서 모아서 읽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독자들이 시를 읽을 때마다 소액의 금액을 결제하고 이것을 수수료 없이 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시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멋지신 것 같고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닙니다. 아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시간도 보내실 것 같아가지고 손도 되게 많이 가는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이거를 마저 힘드셔도 잘 견디는 시간이 돼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플랫폼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좀 더 가시화되면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집 오는 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집은 문예지에 발표되는 시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읽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독자들이 시를 열람하며 결제한 금액을 출판사와 시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출판사에게는 안정적으로 문예지를 출간하며 시인에게 정당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인들에게는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며 한국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을 꿈꿨습니다. 한국 작은출판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한 이 새로운 플랫폼 아이디어는 사업화, 현실화를 이루어가는 동안 시집 오는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많은 시인과 독자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최정예 시인은 말했습니다. 시는 최첨단의 언어를 선보이는 장르다 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BTS, 기생충 등 한국 문화의 눈부신 발전에는 문화의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언어적 실험을 수행해오고 있던 한국시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 플랫폼 시집은 한국 문화 전반의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집 오는 날 첫 방송에는 최정진, 이지아, 이다희 시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